라는 얘기는 나머지 한근은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2 플러스 루트.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네.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자, 둘의 합은 얼마인가요? 4. 두 근의 합이 4죠? 이거 두 근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네. 두 근의 합은 4예요. 두 근의 곱은 얼마나요? 2분의 9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빼기 4x 제곱 빼기 1이라는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상형식.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근으로 간다는 건 이 친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요? 이 3차 방정식이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제곱 빼기 4x 빼기 1에 뭔지 몰라도 1차항을 곱해서 3차를 만들었겠죠. 네. 그럼 얘랑 곱해서 3차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x가 있어야 되고 얘랑 상수항이랑 뭔가 곱해졌겠죠? 네. 그럼 뭔가 있었을 거고 여기 1차항과 1차항을 곱해서 2차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지? 네. 이거랑 이거를 더했더니 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요? 1이 아니고 5. 5x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얘랑 더해서 얘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랑 곱했더니 5x제곱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5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5를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죠? 자 여기서 1차항 만들게. 1차항 만드는 건 여기 1차항하고 여기 상수항을 곱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 상수항하고 여기 1차항을 곱하면 1차항 되시는 거 맞나요? 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0x 여기는 마이너스 x야? 네. 이거 말고는 1차항 없지? 네. 그래서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1. 21이 되는 거예요. 준서 네. 대답 하는 거 좋은데 네. 본인이 판단하고 대답을 하세요. 알겠어요? 네. 알겠지?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알겠지? 네. 본인이 판단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 대답이 좋은 건 나도 좋아. 왜냐면은 지금 대답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준서 대답해서 너무 수업이 풍성해지는 건 좋은데 본인이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하셔도 돼요. 빨리빨리 대답할 필요 없어. 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59번. 대답하는 게 중서밖에 없어. 나중에 머리 대답 안 해요. 그냥 대답했는데요. 수기 잘했고 예. 앞에서 앉아가지고 말이야 대답해. 알겠지 위원님? 좋아. 하자고. 그 트렌드 왜 없는 거야. 넘어가자고. 자 이거 빨리 풀게. 네. x제곱 빼기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는 걸 딱 보는 순간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인가요? 네, 맞아요.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맞나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럼 이게 한근이니까 집어넣으면 성립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죠? 네. 1번 x세제곱에다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이 친구가 봐봐. 얘가 실근이죠. 얘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갖는 거고요. 그죠? 이 친구에서 허근이 나왔을 거란 말이지. 예. 걔가 얘예요. 이거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이 뭐예요? 0인 거야. 그치? 세 번째, 자 얘가 한 허근이면 나머지 한 허근은 누굴까요? 혈레는 뭘 씌워? 발을 씌우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오메가 반 거야. 그러면은 두 근인 거야. 이게 두 근. 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플러스 1. 맞아요? 네. 괜찮아요? 민준 괜찮아? 4번.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얼마요? 마이너스 1. 아니지. 두 근의 곱은요? 아, a분의 c잖아. 네. a분의 c면 얼마예요? 1. 1이 되시는 거죠. 자, 5번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시면 되긴 한데 이거는 이거예요. 요거는 외워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증명해 주는 건 좀 매번하지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그냥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갈게. 1번 759번 가요. 네. 75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시면 딱 좋겠네. 그러니까 이걸 옆에 써놓지 않으면 외워서 풀었을 때도 생각이 잘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걸 꼭 써놓고 푸셔야 돼. 네. 이거 여기 있지? 맞아요. 얘만 넘기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이게 얼마예요? 이거 얼마요?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럼 답이 맞는 거지. 그럼 이거 760번 가봐. 이거죠? 네. 공통인수가 눈에 딱 보여야 돼. 유연아, 공통인수 뭐냐? 오메가 그치, 오메가 세제곱을 묶어요. 그럼 얘는 뭐 나와? 오메가 네 그렇지. 얘는요? 오메가 얘는요? 1 그렇지. 그럼 이게 얼마라고 돼 있나요? 0 0. 그럼 이게 얼마예요? 0. 이런 식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가영이가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오메가 문제를 푸실 때요. 요거 써놓고 푸는 거 이제 아시겠나요? 네. 꼭 써놓고 푸셔야 돼요. 이 과정을 쓰는데 익숙해지시면은 다 쓰는데 20초도 안 걸려. 문제 하나 푸는데 20초 정도 쓰실 수 있잖아, 그죠? 그냥 네. 써놓고 푸시면 됩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67번으로 가자. 자, 준서 네. 2차 연립방정식이죠? 네. 연립방정식에서 2차식과 2차식이 나오면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하나가 인수분해가 된다 했어요. 맞아요. 그럼 판단해 주세요.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아래 게 될까요? 아래 거요. 그렇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3y y로 인수분해 하시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인수, 이렇게 하나의 인수겠네요. 이 친구는 x 빼기 3y, x 플러스 y는 0인가요? 네. 그러면은 x는 3y거나 x는 마이너스 y인 거지. 네. 그럼 이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나눠서 푸셔야 돼.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잘 봐. 이거 하나, 두 개. 이 식을 푸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연립판에 대입할 거죠? 네. 그지? 그럼 대입해서 풀면 돼요. y예요 이거? XY 마이너스 xy지 이거. 뭐 잠겼지 이거. 그러면은 x 대신에 3y 집어넣으면은 여기 3y 제곱이 되시겠네? 얘는 18. 그럼 6y 제곱은 18이니까 y 제곱은 얼마입니까? 3이죠? y는 뿔마 루트 3. 그러니까 y가 루트 3이라면 집어넣으시면 x는 얼마예요? 3 루트 3.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x는 마이너스 3 루트 3. 그러면 얘는 3 루트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네.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한 거야. 괜찮아요? 그럼 또 이제 여기 얘는 이거 하나 푼 거예요, 그죠? 얘도 풀어야겠지. 얘도 집어 넣을게요. 얘가 y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8인 거니까 y 제곱은 9죠. 그럼 y는 뿔마 3이에요. 그지? 그럼 y가 3일 때 집어넣으면은 x는 얼마입니까? 마3. y가 마3이면 x는 얼마입니까? 3. 3인가요? 네. 그럼 마3, 3과 3, 마3이 또 해가 돼서 총 몇 개 해가 되냐는 겁니까? 4개. 4개 해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입니다. 알겠나요? 네. 이거 분명히 반드시 하나가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2차와 2차는요. 옛날에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온다고. 알겠죠? 교과서에서 빠졌다고요. 그 문제 이제 잔재가 남아있는 문제가 공통분 문제예요. 공통분 문제. 공통분에서 어떻게 배웠죠? 제일 높은 차수를 없애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없애면 된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네. 공통분 문제로 잔재로 남아있긴 한데
어찌됐건 흔한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2차식과 2차식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 되겠지 뭐 하고 푸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넘어갑니다. 809. 이게 방금 그 문제죠. 예. 한근이 얘야? 그럼 나머지 한근이 얘나요? 1 플러스 1 플러스 2이죠. 그럼 이걸로 뭘 만들려고? 2차 2차 방정식을 만들라고. 그러면은 x제곱 두 분의 합이 2죠. 예. 네. 마이너스 2x. 두 분의 곱은 얼마임?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면 네. 이 친구를 얘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하나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뭐를 곱했더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수하고 여기 있는 상수랑 곱했더니 얘가 나온 거잖아. 예.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겠네. 예. 맞아요.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얘 나와야 되는 거니까 x겠죠. 전개하시면 이제 a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이거 두 개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 정리. 이 방식은 이제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810번으로 갈게요. 똑같은 문제이므로 잠깐만. 여기는 저거다. 알파가 뭐래요? 여기 있습니다. 유리수야? 그럼 얘가 지금 3 빼기 2루트 2가 나머지 한근이고 얘는 7근이었단 얘기죠? 네. 그럼 마찬가지야. 두 분의 합 얼마예요 이거 두 개? 6 그럼 x제곱 빼기 6x예요. 고분 얼마입니까? 1 플러스 1이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걸 제가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면 x 곱하면 되고요. 얘 플러스 2 나오려면 여기 플러스 2 있으면 되나? 예. 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전개하시면 A도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요. 812도 마찬가지고 13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 풀어줄 때마다 그 문제 하나를 풀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랑 비슷한 개념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려고 공부를 하시는 거니 지금 내가 계속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알려준 이 방식을 그거 말고 배운 게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녹여야 이걸 풀지? 이걸 계속 고민하셔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다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무슨 정리죠? 나머지 정리죠. 네. 나머지 정리가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한근이 이거였다는 걸 준 거는 뭐예요? 한근이 이거면 나머지 한근은 뭐예요? 마이너스 6이겠죠? 네. 이 개념을 또 쓰신 겁니다. 그럼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준 거죠. 맞아요. 이해됨? 그러면 3차 방식을 통째로 준 거예요. 이해됨? 근데 문제화 되려면 뭐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자 해볼까요? 네.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풀어보자고. 일단은 얘가 뭘 준 거냐면 px가 3차인데 맞아요? 네. 얘가 px는 x 빼기 4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근 하나를 준 겁니다. 그죠? x 빼기 4를 갖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걸 근으로 갖고 있겠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가 유가이면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유가이라며 그럼 두 분의 합은 얼마입니까? 0 0이죠? 예. 두 분의 곱은 얼마예요? 36 음? 36 마이너스 36 맞네요. 36이죠? 맞나? 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36이었겠네? 네. 걔가 얘지 뭐. 이게 지금 뭐예요?
px예요. 맞나요? 네. 그래서 뭐 하래요? px에 x 대신에 뭐 넣으래요? 예. X. 2x 넣으래요. 그래서 2x 넣을게요. 요건가요? 네. 그러면은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는 거지. 2로 묶어요. 네, x 빼기 2고요. 4로 묶어내요. 그냥 8이 되겠네. 얘는 x제곱 플러스 9. 네. 이랬더니 또 근구해가지고 곱하고 있다. 저버린다. 자, 이거 근 얼마예요? 2. 2지. 자, 여기 뭔지 몰라도 여기서 나온 두 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이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네. 두 근 곱 얼마예요? 9죠? 9. a분의 c잖아. 네. 이해돼요? 그냥 9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뭐 하면 돼요 이제? 곱하면 되죠. 얘랑 이거랑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근의 곱이잖아. 괜찮나요? 이거 일일이 구해가지고 푸는 거 아니라고. 자, 아까 위에서 푼 문제랑 많이 다른가요? 아니지 않나요? 그냥 얘도 지금 친절하게 준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죠, 이거 그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px를 물어본 게 아니라 p2x를 물어본 건데 이 px를 알죠? 그럼 px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됐을까요? 현재 이해됐어요? 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학부터는요. 이게 하나의 예시인 건데 위에가 개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개념의 응용인 거죠. 모양이 다르죠. 위에 있는 문제랑 같은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죠. 왜요? 우리 네모칸 없었잖아요. 아까 전에. 나머지 정리 안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줄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뭐 1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준 거고 얘는 0 플러스 0 플러스 6i야 라고 준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제랑 같은 게 느껴지면은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신 거고 이건 다른데요. 얘는 아까 루트고 얘는 i인데요. 이래버리면은 이해를 못 하신 거고. 이해돼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같은 유형인 게 보여요. 그 수준까지 개념을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개념에서 나온 문제인지를 아시는 게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시험 문제는 유형이 안 써 있거든요. 여기도 위에 써 있잖아요. 무슨 유형이라고, 그지? 근데 시험 문제는 유형 떼고 문제만 띵 하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악을 못한다? 문제 절대 못 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현실에 실제 고등학교 시험지에 가서 아이들이 가장 당황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는 기껏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는데 할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솔직히 말하면 개념이 한 단원당 6개를 넘어가지 않아요. 개념이. 그리고 그 개념이 하나가 한 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게중심은 뭐예요? 세중선의 교점 끝. 그 다음 뭐예요? 무게중심의 성질 세중선으로 나눠진 6등분의 넓이는 같다.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한다. 또 배운 거 없어요. 그 끝이에요. 충격적이죠. 그 개념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을 써야 된다는 걸 파악하기가 굉장히 유용했다고, 편했다고. 문제를 보고 딱 G 써있는 거 보고 무게중심 문제구나 빡 이해가 됐다고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는 문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제를 보고 이게 어느 유형의 단원의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7, 80점대 나오는 친구들이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7, 80점 나오는 친구들이 뭔가 굉장히 잘해서 나온 점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거면은 아이가 성장하는 거니까 괜찮은 건데 그전에는 잘 못했었는데 올라가고 있는 건 칭찬해줘야 마땅한 거죠. 네.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새로운 걸 배웠는데 올라갔어? 굉장히 잘한 거죠. 그죠? 근데 떨어지는 애들 있죠.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100 찍었다가 90 찍었다가 80점대 찍었다가 중3 때 80점대 찍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 머리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요. 기본 유형들이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거기서 끝 공부를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선생님이 시험 대비할 때 학원에서 와가지고 문제만 겁나 푼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망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현실이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풀어야 되는 모든 문제는 문제를 보고 생각을 안 하면은 아예 방향이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약하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용어를 몰라요. PX를 보고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PX는 0이랑 PX의 차이를 몰라요. 다른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PX는 식입니다. 식. 다항식 PX.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4 이런 거예요. PX는 0은 X제곱 플러스 4는 0이에요. 방정식과 식은 다르죠.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돼버렸지? 네. 근데 그런 용어, 이런 문구를 보고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으면 문제를 당연히 못 풀겠죠.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다항식이라 그랬는데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개수라 그랬는데 개수가 헷갈려요. 상수항이 0이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상수항이 뭔지 몰라요. 선생님 상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수항 1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상수항 1이래. 제가 뭘 이해 못했는지 알겠죠? 이런 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요.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금 이제 우리가 2회차잖아요. 아까 1회차이신 분들도 있고 2회차이신 분들은 지금 용어를 모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2회차일 땐 용어가 익숙해진 상태여야 해요. 첫 번째 하시는 분들은 용어 외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할 때 용어가 정리가 되고 세 번째 할 때 이제 용어가 이제 내 거가 되고 네 번째 할 때 그 용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할 때 했어야 될 그 용어 작업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럼 뭐 2회차 하면 이제 첫 번째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공부 방향이 완전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용어 막 찔러서 물어보면 다 날아가거든요. 공부 잘대로 하세요. 알겠지? 네. 지금 공부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고 공부하는 게 조금만 찌르면 다 넘어질 것 같아요. 건물이 좀 이상해. 올라가는 게 기반이 하나도 없어. 불안불안하게 올라가요. 자, 이거 해볼게. 자, 일단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빨리 해야 돼. 네. 이거 그냥 습관처럼 하세요. 근각에서 이건 외우시고 괜찮아요? 네. 이거 다 써보고 시작하는 거야. 그 기계처럼.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저런 문제는 지금 오메가랑 오메가 바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3번, 4번이거든요. 네. 그럼 그냥 통분하는 게 좀 빨라요. 통분합니다. 네. 다른 방법도 물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통분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할게요. 전개하는 거야. 이거 전개한 거예요. 얘는 맞나요? 네. 이제 숫자 넣어요. 왜요? 여기 있잖아. 간다. 오메가 바는 1이에요. 이거 다 1이야. 너 1.
너 1, 너 1, 얘요. 자,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 없어져서 분모 1이고요. 얘랑 얘랑 만나면 또 분모 1이죠. 얼마예요? 1. 1. 1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너무 답에 몰두하지 마세요. 답은 틀려도 돼. 과정이 맞으면. 근데 보통 과정이 맞으면 답이 안 틀리겠죠? 근데 답이 중간에 계산 실수해가지고 틀려도 돼요. 과정이 다 맞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과정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 계속. 그래서 풀이에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풀이에. 다 쓰는 것만 가져. 그러니까 그 필기에 가는 거 보면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여러분 필기를 할 때 자꾸 이런 쪽에 집중하시면은 답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필기에 갈 때 이걸 적고 얘를 이렇게 통분한다까지만 적어가시는 친구들은 과정에 집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필기할 때도 딱 보면 알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연습 보면 알아요. 요거 적어가잖아요. 너는 지금 답변에 집중했구나. 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정을 하나도 안 봤구나.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쓰고 통분하면 답이 나온다예요. 연산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통분이 중요한 거예요. 통분. 원래 시간이 좀 걸려요. 고등부는 이 공부 습관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 이것만 잘 잡고 가도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처음에는 좀 준비가 덜 돼 있으면은 좀 삐걱삐걱 되는데 공부 습관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3년이잖아요. 3년은 굉장히 길어. 그러니까 공부 습관을 잘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학 공부는 그게 한 90일인 것 같아. 90. 습관 들여놓는다. 나쁜 습관을 아무리 머리 좋은 친구가요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은 성적 절대 안 올라요. 1등급 절대 안 나와. 모의고사는 당연히 1등급이라면 굉장히 멀겠죠. 자 20번 가겠습니다. 한근이 저거라 얘들아. 이거 근 이렇게 써서 그렇지 얘들아. 이게 이거야.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윤리방정식 한근이 이거래. 그 뭐야? 집어넣어서 A, B 구하라는 얘기죠? 네. 집어넣을게요. x의 마이너스 1, y의 1은 a니까 a는 마이너스입니다. 밑에 식에다가 x의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플러스 1 되고 플러스 2는 b니까 b가 4네요. 그럼 식을 다시 적어보면 x 빼기 y는 2 x제곱 빼기 xy 플러스 2y 제곱은 4인가요? 그럼 y는 x 빼기 2죠? 네. 집어넣으세요. x제곱 빼기 x 빼기 2 플러스 2의 x 빼기 2의 제곱은 4인데 너무 머리 쓸 필요도 없는 게 이미 한근을 알아요. 그죠? 인수분해도 네. 굉장히 쉬운 겁니다. 끝. 나머지 한근 잡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을 거야 충분히. 자꾸 머리를 쓰셔야 돼. 저기서 끝났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문제가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그죠?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나는 지금 풀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그죠? 친구들 이제 공통분 문제가 왔네. 이번 처리 방법 알려드림. 네. 공통인해가 존재하죠. 공통근 나오지. 그럼 네. 공통근을 아무거나 주세요. 뭐 줄까? 유연아 뭐가 좋겠니? 공통근 뭐야? 그냥 아무거나 해야 돼요. 아무거나 주세요. 1을 x 2랑 y는 아니 해는 주면 안 돼요. 숫자는 다를 수 있어요. 문자를 줘도 돼요. 아무거나 문자를 줘도 돼요. 문자. 2랑 A는 있어. 안타깝게. B도 있고 C랑 D요. C랑 D요. C라고 갑니다. 그러면은 C 플러스 2D는 1 얘가 C제곱 플러스 AD제곱은 7 마이너스 4C 플러스 BD는 8 C제곱 빼기 3D제곱은 마이너스 2죠. 여기서 말하는 C와 D하고 여기서 말하는 C와 D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같은 거.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해도 전혀 문제가 이제 없다.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같은 근이니까요. 이제 얘랑 뭐 하면 돼요? 연립해서 CD를 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내가 이거 CD는 아무나 적어서 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잉 C는 뭐예요? 1 빼기 2D지? 네. 집어넣어. 그러면은 1 빼기 2D의 제곱 빼기 3D 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4D 제곱 빼기 4D 플러스 1 빼기 3D 제곱 플러스 2는 0이에요. 네. 그러면 D 제곱 빼기 4D 플러스 3은 0이죠? 그러면은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서 D는 1이거나 D는 3이겠죠? 맞나요? 네. 1 집어넣으면은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3 집어넣으면은 C는 마이너스 5여서 해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5,3인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해였던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근데 자연수의 1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봐봐. 얘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뭐가 나와야 돼요?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네. 저 밑에 식에 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1 플러스 A는 7인가요? 네. 자연수 맞네요. 네. 자, 위에 있는 식에 넣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B는 8인가요? 네. 자연수 맞아요? 네. 그럼 이거는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연수 AB라고 했던 거에 위배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5하고 3 네. 집어넣으시면 X에는 25, 그 다음에 플러스 4A는 7인가요? 네. 넘어가시면 4A는 얼마냐면 18이에요. 이거 자연수 안 되죠? 네. 그럼 얘 탈락. 안 돼. 이런 거죠. 집어넣었을 때 A가 자연수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잉? 네. 그러면은 A가 지금 6이고요. B는 4였네요. 곱하면 24.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습니까? 공통분 문제가 있잖아. 공통분 문제가 있으면 공통해가 나오면 공통해를 여기 없는 문자로 정해가지고 때려 넣어. 그지?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제 같은 실이잖아요. 연립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공통분이니까. 오케이. 네. 지어도 돼요? 쓰고 있어요. 뚜루뚜뚜뚜뚜 27번. 지금 유형이 하나씩이어가지고 넘어가기도 애매하고. 자,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하여 x제곱 빼기 y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래. 오호호. 만만치 않을 거라는 느낌이 살짝 들죠? 최대값이래요. 그래요?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탁 띄진 않네요. 그죠? 저 아래 거 되지 않아? 아래 거가 1 때문에 안 돼요. 합차로? 합차로? 합차로 가능해요. 네. 근데 위에 것도 돼요.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돼요. 자, 일단은 위에 거부터 볼까요? 위에 거 안 돼요. 아래 거 해야 돼요. 미안해요. 자, 미안합니다. 숫자 잘못 봤어요. 자, 밑에 거 할게요. 네. x 빼기 y의 제곱 빼기는 0인가요? 네.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0인가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y 빼기 1이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x는 y 플러스 1이거나 하죠? 네. 그러면 두 가지씩이 나오는 거야. 잉? 여기 넣고 여기 넣고 해서 식을 두 개 풀겠죠? 그럼 네. 이거 2차식 그죠? 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해서 총 몇 개 나와요?
4개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 4개 중에서 저희 때려 넣어가지고 제일 큰 값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죠. 29번. 지금 질문이 대부분 저기군요. 강릉시 쪽이네. 갑시다. 오직 한 쌍의 해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지? 네. 그러면은 이것만 기억해. 연립방정식은요, 결국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교점의 개수예요. 교점의 좌표예요. 그죠? 네. 그게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x좌표가 몇 개 나와야 돼? 이게 한 개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이려면 x좌표도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걸 우리 중근이라고 하죠. 그럼 얘를 봐봐. y는 k 빼기 x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k 빼기 x의 제곱은 10인가요? 이제 이게 뭐에 관한 식이 됐죠? X에 관한 x에 관한 식이 됐어요.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 d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충분히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풀어주시면 뭐가 나올까요? k 값이 나오겠죠. 괜찮아? 네. 마무리 줄게요. 자, 얘 x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제곱 빼기 10은 0입니다. 그러면은 2x제곱 빼기 2kx 플러스 k제곱 빼기 10은 0인 거니까 4분의 1 짝수공식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k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ac 얘가 얼마다? 0이다. 그러면은 k제곱 빼기 2k제곱 플러스 20은 0이니까 넘길게요. 그러면은 네. k제곱 빼기 20은 0인가요? 네. 맞아요? 네. 이거의 두 분이 이거의 이 방정식의 두 해가 이걸 만족하는 k 가격인 거죠. 네. 그럼 그거에 뭘 해달래요? 곱을 구해달래? 네. 그럼 이거의 두 분의 곱을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네. 두 분의 곱은 a분의 c 보시면 되겠죠. 근각에서 여기까지 확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 승기야 지금 찍히고 있니? 알겠어. 교육 32번으로 가자. 자, 직사각형 있는 거지? 네. 대각선이 얼마예요? 13m. 13이랍니다. 자, 여기 가로가 있고요. 가로를 모르죠? 네. x라고 할게요. 그냥 y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땅의 가로는 2m를 줄이고 세로는 2m를 늘렸대. 그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되신 거네요. 네. 맞죠? 그럼 얘가 지금 x 빼기 2가 된 거고 얘는 y 플러스 2가 된 상황일 겁니다. 그랬을 때 처음 넓이보다 18만큼 줄어든대요. 그럼 처음 넓이는 얼마야? 처음 넓이는 xy죠? 얘보다 18만큼 줄어드는 게 나중 넓이래요. 나중 넓이는 뭐 가로 세로지 뭐. 맞나요? 네. 이거래요. 그럼 얘가 xy 빼기 플러스 2x 빼기 2y 빼기 4잖아요? 네. 그럼 얘는 좀 날라가고 데리고 오면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4 얘는 2x 빼기 2y니까 x 빼기 y가 7이었다 라고 한 식을 얻어냈습니다. 괜찮아요? 네. 아직 안 쓸 게 뭐 있죠? 14만 쓰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예요? 169 맞아요? 네. 집어넣으면은 xy가 나오겠지 뭐. 왜냐고 있는 거 같은데.
변형 혹시 쓰셔도 되고 편할 대로. 넘어갈게요. 35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시면 45번이에요. 어? 45번이에요. 35번이 아니야? 45번? 아, 이거는 다음에 할게.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래서 10분밖에 안 남은 이유는 여러분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도록 하죠. 오케이? 네. 자, 저번 시간에 안 했던 거 하나만 할게요. 요거 안 했지, 요거. 절대값기호를 포함한 분식. 요거만 할게요. 나머지 다 했죠, 우리?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요, 풀이가 두 가지예요. 원래 정의로 가는 거 하나, 원래 정의로 가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수식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푸는 거 하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네. 예를 들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대요. 1 말고 한 5로 할까요? 그 이 뜻은 뭐냐면 이 절대값이라는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친구 뜻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값 기호 자체가 수직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수직선을 쭉 써봐요. 여기 0이겠지. 네. 그럼 이 0으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으면 어디예요? 5하고 이거나 뿔마오. 뿔나오겠죠. 마이너스 5겠죠. 네. 근데 이것보다 더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리가 5보다 더 가까워야 해.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인가? 이 색칠된 영역에 있는 x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값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읽기로 한 거예요? 아, x는 5보다는 왼쪽이면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오른쪽이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부등식의 해예요. 괜찮은? 네. 이게 절대값 부등식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제 절대값 이제 x 빼기 3이 5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겠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x처럼 생각하세요. 이해돼? 그럼 x 빼기 3까지의 거리가 0부터 x 빼기 3까지의 거리가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x 빼기 3의 범위가 이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x 빼기 3이 아니고 x의 범위지. 네. 그럼 양쪽에 3을 더하면 되죠. 이게 이 부등식의 해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하나도 안 어렵죠? 이게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때 그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해서 풀죠. 맞아요? 근데 2차 방정식은 그게 풀리드나?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써야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이 정의로만 풀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됨? 그래서 그것들도 풀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이 똑같은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 정의로 안 풀리는 문제를 풀기 위한 기법이라고요. 알겠죠? 네. 절대값은요 수식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가 모양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등호는 얘한테 줘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등호를 보통 큰 한쪽에 줘요. 0보다 크거나 같지? 그게 양수야? 맞아요. 양수면은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붙이고 나오잖아.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오죠?
제곱.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모양을 다르면 다르게 풀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x가 5보다 작다로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만 이렇게 생겨 먹은 거죠. 네. 그럼 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 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수직선에 해야겠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죠. 네. 동시만족은 여기여서 이 범위에서의 해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은 거예요. 이게 해예요, 해. 그 다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가 5보다 작은 거예요. 그 양면에 뭐를 나눌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얘랑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해줘요. 왜냐면 이 범위에서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둘을 어떻게 해야 돼? 연립. 연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니까 요 범위가 이 범위에서는 한 거예요.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그지? 네. 이 두 개는 얘도 해고 얘도 한 거야. 이 둘은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 돼. 수학화로 치면 합집합. 이해돼요? 네. 그럼 둘을 합쳐야 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하나는 마이너스 5, 0, 5인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비어있나요? 안 비어있나요?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얘가 채웠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리고 빈 곳이 없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해가 등장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왜 아까 그거 훨씬 좋은데 왜 이따구로 풀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풀기 위함이야. 자, 이거 오늘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나머지는 이걸 아까 전에 그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오케이. 개똥 같은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이거 풀게요. 이상하죠? 이런 거 풀려고 한 거예요, 그게. 자, 절대값은 이제 이거 정의대로 풀려고 그러면 아까 이건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 네. 이거 있죠? 네. 그럼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여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x는 연립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아까 그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절대값 하나짜리는 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나? 네. 그런데 문제는 얘가 아니라 얘요, 얘. 딱 생겨 먹은 게 글러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그쵸. 이상하잖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 친구는 x가 뭐보다 클 때 양수가 되죠?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1을 기점으로 이 친구는 1보다 크면 얘는 양수가 돼요. 맞아요? 네. 자, 이 친구는 누굴 기점으로 생기죠? 영월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생기죠? 네. 그럼 범위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왜요? 자, 0보다 작잖아요? 네. 그럼 얘도 음수, 또도 음수. 얘는 1보다 커져야 양수예요. 맞음? 맞아요. 얘는 1보다 커야 양수잖아. 네. 얘가 0보다 작은 범위잖아요. 0보다 작은 범위. 네, 맞아요. 그럼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는 마이너스를 넣은 거예요. 음수, 맞아요? 네. 여기 1번 영역. 자, 여기는요. 얘는 양수, 0보다 크니까. 네. 얘는 양수, 하지만 얘는 음수. 음수. 자, 2번 영역. 3번은 뭐예요? 둘 다 네, 음수. 양수. 그럼 1번은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 2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는 거죠. 자, 이 범위에서 어떻게 나와? 친구들 간다. 네. 0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랬지. 네.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x 빼기 1이 5보다 작습니다를 풀고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연립.
연립하면 이게 뭐예요? 이 범위에서는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얘는 양수, 얘는 음수, 그지? 네. 양수, 음수. 그럼 빼버리면은 이거 좀 독특해서 해줄게요. 날라가요? 네. 그럼 1이 5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오죠? 네. 자, 이거 참 거지. 참. 참이야? 뭐가 그럼 다르나요? 이 범위 전체가 뭐예요? 해인 거예요. 왜? 이거는 실수 전체가 나와요. 맞아요? 네. 맞잖아. 이거 실수 전체 나오는 거잖아. 네. 실수 전체랑 얘랑 뭐 할 거예요? 연립해야 되잖아. 네. 실수 전체랑 연립하면 누가 나와요? 얘가 나오겠지 뭐. 그래서 이거 연립해 해는 뭐예요? x가 0보다 커나 같다, 1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 거야잉. 이 범위에서 한 거예요. 네. 현재 이해됨? 좋아. 자, 이 범위죠. 네. 둘 다 양수했지? 네. 둘 다 양수면 둘 다 양수 나왔겠지. 그럼 여기서 나온 해가 있겠죠? 네. 얘랑 뭐예요? 연립해요. 연립하죠? 네. 그럼 여기서 나온 해, 여기서 나온 해, 여기서 나온 해가 있겠죠? 네. 세 개는 뭐? 합쳐야 합집합. 그게 뭐예요? 전체 해. 이해되심? 네. 왜 이 방식을 취했는지 알겠죠? 얘는 안 돼, 걔가. 알겠죠? 얘는 아까 걔가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까지 하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이 범위 나누는 거 귀찮아. 애들아, 모두가 알아. 이 방식은 귀찮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but 이거 말고는 사실 수식으로 푸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조건을 달았어요. 수식으로 푸는 건 이게 다예요. 네. 그럼 다른 방식은 하나가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닌 게 있다는 거네. 네.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걸 익히는 이유는 이제 요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인데,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아주 조금 수월하거든요. 조금 수월해요. 살짝. 그래서 이 친구를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걸 딱 보고 나면, 아, 수식으로 가는 거 말고도 그래프로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2차 분식을 보면 왜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부등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풀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들한테 얘기하면은 놀랍지도 않아요. 왜?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삼각함수 부등식 등등 다 그래프 그려서 풀거든요. 걔네들은 이제 알아요. 몸으로 알아요. 뭐? 아, 부등식, 방정식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고 푸는 거구나. 본능적으로 하는 거. 많이 해보니까. 그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 말이 자꾸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자꾸 그래프를 그리래요. 수식으로 풀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알겠죠? 이제 이 순간부터는 머릿속에 부등식,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린다를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 알겠나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부등식 끝내오세요. 아, 자, 새 친구는 저 숙제 안 오신 분들 요새미는 가야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숙제 더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뭐 수업 있습니다. 그럼 다 해보도록 하시고. 뭐 영어예요? 수업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수업 있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좀 일찍 오셔서 좀 푸시죠. 알겠나요? 토요일. 오케이? 토요일에요. 오늘 토요일 몇 시지? 12시. 12시죠? 아침 일찍 와. 알겠죠? 토요일 날 저도 일찍 오거든요. 일찍 올 건가요? 네. 일찍 오셔야지. 주소는 오늘 남아서 풀고 가요. 뒤에 뭐 있나요? 뒤에 뭘 봤는데. 풀고 가세요. 유현이도 풀고 가. 뒤에 뭐 있나? 풀고 가. 저 오늘 숙제 다 하고 가야 되죠. 오늘 숙제 다 하고 가야 되죠. 지금 승규 뭐 있나 뒤에? 없죠. 없어? 오늘 숙제 하고 가. 얼마 안 돼. 항상 나가서 없는데. 얼마 안 돼.